이제 2번 용도 변경 시설군에 관한 사입니다. 용도 변경 시설군에 오면 첫 글자 따가지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이고 산이면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기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하죠.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하고 이미 문제집이 나갔죠. 7, 8월 문제 풀이하고 문제집이 나갔는데 궁금하면 풀어보라고 풀지 말라고요. 절대 풀지 말라고 했어요. 손대지 말고. 우리는 이 문제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5월, 6월까지는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가 실력을 쌓는 거고 7, 8월 가게 되면 실력에 따라서 뭐라고요? 눈치가 뭡니까? 요령인데 요령을 터득해야 하는데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오면 요령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령을 쓰는 것이지 눈치가 나오는 것이지 다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눈치가 나옵니까? 눈은 여기가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문제는 손대지 말고 궁금하면 다른 거 봐야 돼. 다른 거. 기본서에 있는 문제 보더라도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절대 풀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문제 풀어오면 찍는 방법 못 배우는 거요. 찍는 방법 배워야 되니까 풀면 안 되고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자동차 관련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업시설군에는 산업 그러면 공장과 이미지가 유사한 거 다 집어내야 돼요. 위험하고 시끄럽고 무섭고 그런 거. 그럼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으면 창고도 있겠네. 운수도 있고 위험물도 있고 또 장례식장, 묘지 관련 하나 더 있는데요.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전기통신은 전기니까 발전, 통신의 통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문화집회도 있고 종교도 있고 위락도 있고 그리고 관광휴게. 얘 신경 써야죠. 위락은 얼핏 보면 영업 같기도 하는데 위락은 문화집회에 있습니다. 영업은 장사합니다. 판매는 쉬워요. 근데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생활시설 3개는 암기 좀 해놔야 돼요.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은 영업에 있다. 교육복지는 교육연구, 교육이니까 수련. 복지는 뭐가 있습니까? 노유자가 복지고 의료가 복지고. 근생은 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주거 업무니까 주거면 단독주택이 주거고 공동주택도 주거고 그 다음에 업무는 업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정군사 주의하고 기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동물 및 식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까지 장례식장. 원래 장례식장이 기타 있었는데 묘지 관련 묶인하고 위로 가 있는 거요. 이거 반드시 7개는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러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어쩌고요? 허가받고 상위군은 허가받고 하위군으로는 신고하고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 특별자치도 시군구역에. 그러면 특자도 시군구는 특자도 시군구. 얘가 건축법에서 허가권장. 건축물이 탄생되면 항상 뭘 만듭니까?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건축물에 대한 모든 현황을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 보게 되면 첫 번째 건축물 대장에 이건 누구 거냐? 소유자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장 정리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층이 있다. 1층, 2층이 있다. 3층 건축물 대장 보면 이런 거 다 나와요.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1층에 뭐가 있냐. 1층에 판매가 있어. 판매. 1층에 판매가 있는데 판매를 갖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정교로 바꿉니다. 정교. 판매를 갖다 정교로 바뀌었다.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판매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정교가 있으면 일이 갔으니까 허가받죠? 누구한테 허가받아요? 특자도 시군구는 자기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판매가 정교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2층에는 뭐가 있었는데 2층에는 뭐가 있었냐? 운동이 있었어. 운동. 2층에 운동이 있는데 운동을 갖다 뭐로 바뀌었다? 수련 바뀌었다. 수련. 이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내려갔죠? 신고죠.
얘가 지금 운동이 뭐로 갔으니까 수련 갔으니까 그러면 신고됐습니다. 얘한테 신고하죠. 얘는 R을 몰라요? 알죠. 알아서 정리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 3층에는 뭐가 있는데 3층에는 교육연구가 있는데 교육연구를 수련 바뀝니다. 자 교육연구가 수련 바뀌면 얘가 이리 가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뭐라고요? 동일시설군 이거죠 이거. 이게 같은 시설군 이게 지금 자동차 관련 이건 시설군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시설군, 군 쟤들은 군 얘들은 뭐라고요? 이거 구분해야 문제 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시설 군 안에서 변경은 어쨌거나 변경인데 올라가고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허용이면 허용. 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해봐요. 교육연구를 수련으로 바꾸면은 무조건 대장은 이미 바뀌었는데 대장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허용하면 얘가 알을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얘들은 얘 찾아가가지고 허가권자 찾아가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습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런 거 묻는다. 요즘은 시험 문제가 여기 봐요. 판매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할 때 판매를 종교로 변경할 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 보래요. 판매가 종교로 가는 것은 뭡니까? 허가사항이니까.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지가 알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어쩐다고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다. 운동이 숙박으로 가는 거 뭐라고요? 신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다. 동일호 상호 간의 변경은 허용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쩌라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된다. 그래야 알고 교육연구 뭘 받겠다? 수련 받겠다 라고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4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4층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4층에 의원이 있었어요. 의원이. 뭐가 있었다고요? 의원은 뭡니까? 일종근세. 의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뭐로 바꿨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뭐가 갔어요? 1종이 2종 같죠? 이렇게 1종이 2종 갔으니까 이거 뭡니까? 동일시설군 안에 변경이니까 어쩐다? 허용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단 해가지고 이것도 안 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동일호 상호 간의 변경. 또 뭐가 있습니까? 1종과 2종 상호 간의 변경. 얘는 지금 뭐가 몰고 갔어요? 1종이 2종으로 갔으니까 1종이 2종 갔다. 이것은 1종, 2종 상호 간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그냥 계속 의원 이렇게 놔둬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어쩌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요. 안 해도 관계없고 해도 관계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상위군은 어쩌고 허가받고 하위군은 어쩌고 신고하고 허가 신고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 타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다. 동일 시설군 상호간의 변경은 허용을 하되 뭐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야 된다. 단 동일호 상호간의 변경이나 동일호 상호간의 변경은 뭐가 있냐 그러면 5층에 5층에 뭐가 있어요? 단독이 있어요. 단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인데 얘가 뭐로 갔어요? 다중 갔어요. 다중. 이건 뭡니까? 동일호입니다. 동일호. 1호 안에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동일호 상호간의 변경이나 1종, 2종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해도 좋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봐줬어요. 거기까지 해결하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뭐가 남았는가? 4번 사용 승인 등에 대한 준용해가지고 사용 승인 등 준용해가지고 암기 좀 해야 됩니다. 104.5설입니다. 104.5설 104.5설 암기하고 104.5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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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됩니까? 됐습니다. 그럼 100 앞에 뭐를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100 앞에 뭐 붙인다? 허가신고. 허가신고 100 이상이면 뭐 받으라? 사용 승인 받고 5설은 5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허가. 허가 500 이상이면 어쩐다? 건축사 설계한다. 104, 5설만 암기하고 뒤를 몰라보면 안 되니까 앞을 모르면 안 되니까 104, 100 이상 사용 승인 5설, 500 이상 설계 100 앞에 뭐가 있다고요? 허가 신고 100 이상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끝나고 뭐해라? 사용 승인 받아라.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104, 5설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변경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용도 분리가 나오든 용도 변경이 나오든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역에 따른 적용법입니다. 3번 지역에 따른 적용법. 3번 지역에 따른 적용법은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무슨 법 하고 있어요? 건축법 합니까? 건축법은 마라도에다 적용할까 안 할까요? 건축법을 마라도에다 적용할까 안 할까요? 뭘 고민해요? 안 한답니다. 저 집은. 백령도에다는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요? 덕도에는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요? 강원도 고성에는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요? 동서남북 끝에는 제가 다 찍었는데 지금. 맨 밑에가 마라도 아닙니까? 마라도. 맨 꼭대기가 고성이고 동쪽 끝은 덕도고 서쪽 끝은 백령도 아닌가요? 그런데도 건축법 적용합니까? 그럼 건축법 어디다 쓴대요? 전국 어디든가 건축법은 다 씁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법을 쓰는데 전국에다 건축법 쓰는데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이냐 일부 규정 적용이냐 잘 봐야 이제 전국을 4등분 했습니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도, 관, 농, 자 써놓고 제가 말하지만 기다리세요. 도관 농자에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또 대답할 때 도시 그러고 말하니까 미리 다 써놔요. 관리. 자, 농립, 자연환경. 자, 다 써놓고 도관 농자에서 도가 뭡니까? 네, 저 말이 나와야죠. 전국을 4등분 했을 때 도시 그러면 도가 뭡니까? 그러면 개발 그래야 돼. 개발. 도시는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관농자는 보조이죠. 방금 누가 개발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개발? 아니 그게 아니고 개발? 개발은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이런 데서 또 개발은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개발한다, 지구단위, 개발한다,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 있으면 비도시도 개발한다 뭐라고요? 지구단위요.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면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동이나 읍이 있으면 동은 어디서 나와요? 시에서 나와요. 시에서. 읍은 어디서 나와요? 군에서. 그 군청 소재지가 있는 데가 읍이에요. 읍. 그러면 동이나 읍은 이거는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면 여기도 어쩐다고요? 개발된다. 그나마 개발된다. 이게 지금 용도 지역의 도시 지역이면 개발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는 개발하려고 지정을 하는 거고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면 그걸 뭐라고? 그건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시를 빼고 관농자에서 지구단위하고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공통점은 자 도시, 지구단위, 동읍 여기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개발 목적인 지역이면 그거 뺀 나머지 순서에 뭐 있습니까? 리 남았죠. 위지면 토수 리 할 때 리는 뭐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봤더니 참 도시도 아니고 거기는 지구단위도 없고 행정구역이 뭐가 아니다? 동읍이 아닌 리다. 그럼 얘는 뭐라고요? 순수하게 보존 목적인지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 목적인지는 건축법에 뭐만 쓴다? 일부만 적용하자. 일부만. 다 쓰지 말고 전부 쓰지 말고 일부만 쓰자.
개발 목적인 건축법에 전부 쓰고 보존 목적인 건축법에 일부만 씁시다. 그러면 일부 뭐를 쓸까요? 일부만 씁시다. 일부 쓰는 걸 쓰려고 봤다. 이건 3박 4에서 다 못 쓰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부 적용한다 그 말은 일부 배제한다고 같은 뜻입니까? 일부 적용한다고 얼마나 친절을 써주고 일부 배제한다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지. 그래서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한 거. 차라리 배제하는 걸 쓰는 게 더 빠르게 돼가지고 배제하는 거. 자, 여기서 안 쓰는 거. 첫 번째 뭐 안 쓰냐? 도로와 대지의 관계. 도로와 대지 관계 뭐예요? 건축하기 위한 땅은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한다? 2m 이상을 접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건축선의 지정. 네 번째 뭐가 있어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잔. 도로, 대지. 자, A가 땅 가지고 있어요. A가 땅 가지고 있습니다. A 땅을 기준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건축선은 몇 번입니까? 1번, 이게 건축선입니까? 그러면 2번 선은 뭡니까? 범인에 말고 네 땅, 내 땅 경계선이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이걸 뭐라 그래요? 건축선. 그러면 건축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로. 그러면 1번부터 4번은 전부 다 뭡니까? 도로. 보존 목적인 지역에 도로 정비가 돼 있습니까? 시골길 가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길인지 나옵니까? 안 나와. 우리는 그럼 우리 이 도시에서는 이 밖에 나가면 길이 있습니까? 밖에 있으면 길이 도로입니까? 어떻게 의심들이 많을까? 길이 도로입니까? 네. 길이 도로인데 밖에 나가면 어디까지 길이라고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보도블로 보게 되면 쫙 나와요. 여기까지가 도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시골 가면 그런 구분은 없다니까 이런 거.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지. 도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에 관한 제도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안 쓰냐 그러면 방화지구 구경하려면 방화지구는 여기에서 여기에 주상공 이런 데는 방화지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안 쓰냐 그러면 뭐 안 쓰냐? 대지 분할 제한. 이 6개를 안 써요. 대지 분할 제한. 마음의 준비 지금 하라는 얘기요. 대지 분할 제한. 주거 기타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주거 60, 기타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자, 주거지역이 60이고 상업이 150이고 공업이 150이고 녹지 200인데 기타가 얼마입니까? 60이죠. 이 기타가 어디입니까? 이제 말해봐요. 주거 기타 60만 기타가 어디냐고.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기타를 이 기타가 어딘지. 기타가 어디입니까? 기타가 주상공덕이 뭐니까 도시적이니까. 그러면 기타는 관농자 중에서 어디입니까? 뭐 빼고 지구 단위 빼고 뭐 빼고 지구 단위 빼고 지구 단위하고 동읍입니다. 관농자 안에 있는 지구 단위하고 동읍이요. 동읍. 거기서만 60이거 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네 가게도 못 쓴다고 대지 분할 제한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특히 남자분들은 지금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남자분들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증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무 가서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혹시 증 따서 빌려주려고 다른 사람 있습니까? 본인이 활용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다고. 여기 이러고 도로가 있어요. 이러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땅. 이 땅에다 건축을 하려면 대지입니다. 대지. 건물 짓는 땅. 건축하려면 무슨 조건 갖춰야 돼요? 도로와 대지 관계가 뭡니까? 도로와 대지 관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2m 이상을 접해야 뭐가 나온다? 건축 허가가 나온다. 도로에 대지가 얼마 접해 허가가 나온다? 2m. 참 여기다 10m 접했다.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신 있게 나와요. 라고 말했는데 이 도로 봤더니 이 도로는 뭐만 다녀요? 사람만 다녀요. 사람만 다니고 차는 못 다니는 거예요. 이 도로가 사람 다니고 뭐도 다냐? 리어카까지는 다녀요.
차는 못 다녀요. 이 도로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녀요. 이 도로는 차만 다녀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이걸 갖다가. 그래서 대지는 건물 지을 땅은 도로에 얼마를 접해라? 2m를 접해라. 그래야 허가해 주는데 어떤 도로에 접했을 때 허가를 해주냐 이런 얘기요. 어떤 도로에 접했을 때. 그때 이 도로가 뭐라고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2m를 접해라 이런 얘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뭐라고요? 원칙, 예외가지고 원칙이 뭡니까?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법에서 뭐 하든가 고시하든가 이치 지정해서 공고하든가 이 도로. 예외 그러면 예외. 지형적 조건은 뭐는 못 다니노? 차는 못 다녀도 뭐는 다닌다? 사람은 다닌다. 그러면서 폭 몇 미터 이상이다? 3m 이상. 무슨 도로? 계단으로 된 도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 2, 3, 6. 이 도로에 2m를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만 뭐가 나온다고? 허가가 나온다고, 허가가. 근데 지금 이 제도를 어디서는 안 쓰겠다고? 여기서는 안 쓴다고. 이 제도는 어디서만 쓴다고? 도시지구단위 도읍만 쓴다고. 도시지구단위 도읍. 그러면 합격하고 딱 나간 다음에, 이 도로에 걸친 이 땅에서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봤더니, 저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우리가 도로가 이러고 있고, 여기 큰 도로 있고, 조그만 도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건축법상 도로인가 아닌가? 건축법상 도로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확인 방법은, 요즘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쉬워요.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지고 지도를 꾹 누르면 지도로 싹 바뀌죠, 지도가. 확대하면 그 동네 나오죠.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지 도로가 이렇게 표시돼 있겠죠. 이런 도로가 있으면은, 그거 난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에서 노드맵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꾹 찔러가지고 여기다가 딱 대봐요. 딱 대면 이 선들이 도로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로드맵이 다 있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으로 안 돼 있는 도로들, 얘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드맵 가가지고 여기다 찍어 놓으면 이거 빙 돌리면 이게 그쪽 사진이 다 보이는 사진이 보인다고 이게. 근데 여기다 가면 얘가 못 가는 거예요. 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땅에다가 이 땅이 매물로 나왔다. 이거 건축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땅에다 접했다. 100% 나오지 100%. 건축법 도로니까. 이 땅은 이거 지금 로드맵이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근데 지도로 보면 분명히 도로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현황도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땅에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거기에 용도지역을 봤더니 도시지역이 붙었다. 그럼 허가가 안 나와요. 관농자인데 도시가 붙으면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도시가 이제 뭐예요? 관농자인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관농자인데 행정구역에 뭐가 붙었으면 동이나 무슨 읍 그러면 얘가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지면 터수리 그게 붙어 있는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도 없고 위지면 터수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이게 몇 미터를 거쳐야 된다. 몇 미터 붙어야 된다? 2m 이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고 리어커가 다니더라도 2m 이상만 땅이 닿고 있으면 그럼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 확대했더니 지금 이렇게 확대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지인데 이 대지가 지금 여기에 2m 이상만 접하면 뭐가 된다고? 허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밑에 여기 이렇게 주된 도로가 이러고 얘가 지금 허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이 뒤에 있는 땅에다가 허가 신청 얘가 또 허가가 안 나오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앞에 땅은 허가 받았는데 뒤 땅은 허가가 안 받았냐? 1년 뒤에 받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와. 얘는 나왔는데 왜 안 나옵니까? 물어보게 되면 얘를 다시 봐야 돼요.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뭐가 붙었다든가 지구대에 붙었다든가 대부분 이런 게 바뀌어. 행정벽이 동이나 업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지가 되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의 임의 대상 접해된다. 이 내용은 어디서 쓰냐? 도시지구단위 통읍은 쓴다. 그러면 도시지구단위 통읍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허가가 나오느냐? 좌우지간 2m는 접한다. 좌우지간 2m는 접하는데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만 다니고 니엇가 다니는 거 우리가 말하는 현황도로 그것도 도로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하나씩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듯이 10월 24일부터 일주일간은 뭐하고 전력투기에서 이의신청하고 해야지. 그래도 전력투기 이의신청하고 웬만하면 5개 차이 두라 그랬어요. 5개 차이로 합격하든가 5개 차이로 떨어지든가 5개 정도 부족하면 마음 편합니다. 이 사람 마음 편해요. 5개 나오면 진짜 마음 편해요. 하나나 2개 부족이 남아요. 말을 못하고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웬만하면 확실히 넘어갑시다. 확 넘든가 확 떨어지든가. 확 떨어지면 마음 편하다니까. 그 순간은 좀 짠하지만 그 편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한두 개 부족하면 잠 못 잔다니까. 왜 자기 보고 하냐고? 최대한 전력 집중해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들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한잔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죠. 그리고 시간 나오면 언제 나온다 이게 11월 자격증이 24일날 나오니까 24일날 이 기간이 또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진짜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를 좀 하라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나가서 중개하려면 남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근데 여러분이 이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설명해 주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고 우리가 공법에서 배웠던 이 책 이상으로 잘 돼 있는 책이 없어요. 시중에는 중개하고 하는 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책도 만들고 있고 이거 쫙 만들어 가지고 이때 가기 전에 동강을 쫙 해가지고 띄워놓을 테니까 한 달 동안 공부 좀 하라고요. 공짜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어요. 돈 내더라도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공부 좀 해야 된다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적용 범위도 얘도 중요 부분이니까 일단 암기하긴 해야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도시 지구단위 통읍 물론 서민의 인구 500 이상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쓴다. 도시 지구단위 통읍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순수하게 보존 목적지니까 첫 번째 도로와 관련된 들 4개 싹 안 정하고 안 쓰고 도로 안 쓰고 방아죽 안 쓰고 대지 분할 제한 안 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2장에서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2장 건축물의 건축 해가지고 1번 건축에 대한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인데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주가 허가 받으려고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건축주가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 건축주가 누굽니까? 국민이다.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 보는 걸 예방해 줄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사전 결정 제도는 먼저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법에서 과연 이 대지에다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게 법에서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내용을 미리 허가권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허가권자가 알려줄 테니까 나온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세요. 이 제도니까. 자, 사전 결정 신청은 무슨 건축물에? 허가 대상 건축물에. 신고 대상인데 허가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 신청 하의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네, 할 수 있답니다. 하의한다 그러면 의무가 되니까 좋은 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제도니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포인트 3개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허가권자 그러고 안 나오고 A, 도, B, C에서 그러면 A 도지사한테 물어봐요. B 시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누구한테? B 시장.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1번의 포인트 3개입니다. 허가 대상. 두 번째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2번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건축의 심의와 교통, 영향분석, 개선 대책, 검토를 체크합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우지가 뭐 동시에 신청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허가권자는 사정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건설 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까? 그러면 사전 거기에 되면 사정을 신청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 주관식 아니니까 환경부처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국토부장하고 협의해야 돼요. 환경부처장하고. 그렇게 눈치를 하고 눈치로. 엉뚱하게 가지 말고 환경부처장하고 협의하고. 4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으면 된가 안 되는가 결정해야죠. 결정해가지고 신청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공보에다가 고시를 해야 돼요. 신청자한테 알려줍니다. 공보에 고시한다, 공고한다, 속으면 안 돼요. 고시할 성적 신청자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에 4가지 한글로 봅니다. 첫 글자 따서 개산농합니다. 개산농함. 개발행 허가, 산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허가, 하천조정 허가, 개산농함. 간평시험에서는 그게 한 문제 나왔어요. 의제되는 사항이다. 아닌 것은 1번 도로 조명 허가 있나요? 없어요. 개발행 허가, 산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허가, 하천조명, 개산농화 4가지 의제해 주는데 6번 왜 4가지 의제해 줍니까? 그러면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했으니까. 그럼 이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들어간다? 정리해야 돼. 며칠이요? 15일. 자,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제되는 사항 협의 요청받으면 며칠이라고요? 20일인데 건축법은 며칠이고 15일이고 정리해야 돼요. 협의 기간은 정리해. 정리기간. 광역도 시험에 나오는 거.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 며칠? 30일. 입지규제는 빨리 안 해가지고 10일. 의제된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은 전부 다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이다. 그렇게 정리 좀 해야 돼요. 7번입니다. 7번. 사정결정 신청자는 사정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고 그 기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정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문 하나 나오라 그러면 7번이 가장 유력해요. 지문 하나 쓴다 그러면. 사정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면 무슨 얘기냐. 자, 된다 라고 통지받았을 때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그냥 허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2년 후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전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내용을 최대한 확 줄여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허가 대상 허가권자한테 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처장하고 협의한다. 결정했으면 신청자 알려주라. 개산농화 인정한다. 왜? 협의했으니까. 기간은 15일이고 2년 내 허가 신청할 것. 안 하면 효력 상실. 2번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건축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해제해서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프린트 보게 오늘 프린트 나갔죠. 첫 페이지. 행정행위 봐요. 행정행위. 프린트 첫 페이지 행정행위. 요약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6페이지. 그 앞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7월하고 8월 달에 이게 지금은 이런 대로 어떻게 해 나가지만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동강 듣고 있는 판단 잘해야 돼요.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는데 문제 풀이할 때 완전 지금 깝깝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하게 되면 문제 풀이지만 순수하게 뭐만 나옵니까? 문제만 나옵니다. 문제만. 거기는 이론 요약이 없어요. 문제만 나오면 문제 1번. 자, 국계법 문제 1번 빠릅니다. 국계법상 영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막 풀어내게 되면 우리는 2개월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이게 영어다. 얘는 광역이다. 기본계이다. 거기에 관련된 먼저 이론 정리를 한번 하고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럼 이론 정리할 때 제가 이거 안 보고 다 써줄까요? 해볼까요? 1번 국계법 영어입니다. 영어 1번부터도 저는 20번까지 쓸 수 있어요. 1번 뭡니까? 광역도시계. 여러분 광역도시계 포인트가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번에 뭐가 납니까? 도시계획. 도시계획 포인트는 뭡니까? 도시계획 그러면
방해시구는 제외한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분한다. 이게 포인트요. 3번이 뭡니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장기, 그리고 종합,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4번은 도시계획인데 함정이 없습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도시관리계획이다. 5-2가 생겼는 얘가 입지규제 최소규형 포인트가 도시결정. 말로 막 하면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뭔가를 보고 뭔가. 그럼 뭘 보고 할 거냐? 뭘 보고? 기본서 보고 할까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약집이 놓고 해야 되는데 요약집이 좀 부족하면 보충하다 보니까 프린트가 계속 나갔으니까 그거 다 붙여놨습니까 지금? 그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앞전 얘기 문제풀이 할 때는 제 요약집을 갖다가 카페에다 아예 올려놓고 다운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미 일부는 살 사람은 샀을 것이고 요약집을 카페에다 올려놓고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대로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그 내용 보고 한다고요. 얘기했죠. 학원에다 전화하라고 하지 말라고. 또 피곤해지니까. 전화하면 제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왜 이 선생은 피곤하게 이렇게 하냐고 그냥 학원에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격시키려면 있는 거 좀 보완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가지고 자료를 보완해야 되는데 자꾸 프린트 주고 안 되니까 차라리 다운받으라고. 이 카페가 어디 있어요? 인사동 가면 있습니까? 카페 가게 되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다음 가서 검색창 가서 뭐라 치라고요? 부, 동, 산, 공법, 이동희 이러고 치면은 명칭이 대빵 큰 게 하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공법, 연구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마당 그리고 또 별빛지기 하여튼 자유지가 너무 기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공지방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다운받으세요. 뭐 올려놨어요? 요약집도 올려놓고 이것만 알아도 빠르게 면한다. 그것도 올려놓고 가서 보면 한 장으로 보는 공법도 올려놓고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녹음 뜬 것도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요약집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동강 듣는 분들 빨리 해야 돼요.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그냥 이걸로 몇 페이지 바로 나갈 거예요. 그때 가서 학원에 전화해서 있니 없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보고 자 오늘 나간 프린트 첫 번째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 행정행위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는 의무를 명한다. 행정행위 달리 표현은 행정처분인데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그게 뭐라고요?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이다. 옆에다 써놔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상 다툼의 대상이 되려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행정행위가 돼야 돼요. 행정처분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게 그 행위가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 다툼에 대해서 된다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니까. 뭐가 아니라고?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관리계획은요? 다툼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뭐로 본다? 그러면 행정행위로, 행정처분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행위, 행정처분 그러면 권리의무,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행정행위가 돼야, 행정처분이 돼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시험 문제가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O라고 할 거냐, X라고 할 거냐. 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고 환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환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갑이 땅 가지고 있는데 자, 공사하기 몇 평 가지고 있어요? 100평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얘 지분이 몇 평입니까? 지분이 60평인데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환지 계획을 만들 때 몇 평 주기로 했어요? 60평 주기로 했어요. 더 줬어요? 덜 줬어요?
100평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100평 가지고 있는데 자 얘가 공사 끝난 다음에 얘 지분을 받았더니 몇 평 되더라? 60평 되더라. 얘가 끝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이 얼마라고? 60평이라고. 근데 얼마 주기로 계약 세웠다고? 60평 주기로.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처분해야죠. 처분할 때 몇 평 줘야 돼요? 60평 줘야지.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60평 줬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분명히 얼마 주기로 했는데 60평 주기로 했는데 한지 처분하면서 시행자 갑에게 야 갑 내 말 좀 들어봐. 사람이 일을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내가 알고 봤더니 처음에 계산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 60평이 아니 10평이더라. 미안하다. 10평만 가져라.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참아야 돼요? 쫓아가서 엎어야 돼요. 엎어야지. 뭐가 된다고? 쟁송이 돼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면 이게 환지처분이니까 내 권리의무에 영향을 줘야 하죠? 당연히 주지. 그러니까 환지처분 뭐가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해석을 하려면 행정행위가 돼야 행정처분이 돼야 달리 표현하면 권리의무에 뭔가 영향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그 말도 먼저 알아놓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구분할 때는 1번 내용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법률행정 행정행위냐 준법률행정 행정행위냐. 법률행정 행정행위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하고 행정청의 의사표시 한 대로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준법률행정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시험에 나온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는 건축허가.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세 번째가 타인 토지 출입 허가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건축허가, 토지거래 허가, 타인 토지 출입 허가입니다. 세 개 말고는 다른 데 나올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셋은 전부 다 뭡니까? 법률행정 행정행위니까. 준법률행정 행정행위는 문제 쉽게 풀려면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뭐라고? 법률행위죠. 행정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정 행정에는 다시 두 가지 나왔어요. 명령적이냐 형성적이냐. 명령적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럼 형성적은 뭐겠어요? 권리입니다. 권리. 명령적 행정행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명령적은 의무입니다. 의무를 주든가 아니면 줬던 의무를 없애든가. 그 명령적이고 형성적은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데 밑에 보면 이제 가로 1번 나왔죠. 명령적 행정이 개인에게 특정한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쩐다? 해제하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의무를 주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하명 나왔죠. 아랫사람에게 명하는 거. 아랫사람인데 명하는데 뭐라 뭐냐? 이거 해라. 해라라고 뭐해요? 명령하는 거. 그럼 뭐가 생겼어요? 이제 아랫사람은 해야 될 의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 무슨 의무? 자기 의무예요. 자기 의무. 두 번째, 하지마. 하지마 뭡니까? 금지입니다. 금지. 그러면 안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무요? 부작위 의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의무를 주는 걸 보고 우리는 하명이라고. 줬던 이 의무를 갖다가 해제하는 거. 의무를 해제하는 거.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안 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보고 뭐라 우리가 면제 받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제는 자기 의무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 금지, 하지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쩌라고 법에서 하지마.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마 이게 없어지면은 다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하지 말을 없애주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허가를 허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허가 받았다. 그 허가의 본래 뜻은 뭡니까? 금지를 뭐하는 거? 해제하는 거.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거. 이게 본래 의미의 허가예요. 허가라는 것은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무를 없애주는데 그 의무는 부작위 의무다. 부작위 의무, 금지를 없애주는 것을 한다? 허가라 한다. 그래서 2번 보면 허가 나왔죠.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 그 말은 처음에는 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말아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마라.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유효하게 아니고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다. 처음에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는데 법에서 어쩐답니까? 하지마, 금지, 의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없어진 건 아니고 권리가 뭐예요?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권리가 제약을 받는 거예요. 행사를 못하니까. 제약을 받는데 여기서 뭐를 받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뭐를 없애준다고? 금지를 없앤다고. 얘가 이러고 없어진다고. 없어지면 어쩐다고? 제약받던 권리가 원상태로 되돌아가지고 본래 그대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제약받던 권리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없던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한마디로 권리가 아니고 허가는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허가는 어쩐다? 의무를 없애주는 게 허가다. 권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무허가 행위. 쉽게 생각해 우리가 건축하려면 허가 받고 해야 돼? 그냥 해야 돼요? 허가 받고 해야죠. 허가 안 받고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허가 안 받고 했으면 그 행위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다 그러면 없던 걸로 그대로 되돌아가요. 되돌아갑니까 이게? 해놓은 사실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어쩝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 유효하기 때문에 허가는 뭐가 아니요?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아니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으면 그 행위가 적법한 행위입니까? 위법한 행위입니까? 위법행위, 위법행위. 허가를 받고 했어야 얘가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법 요건이다. 허가는 적법하게 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지 유효하게 갖출 요건은 아니다. 허가 받아야 될 행위를 허가를 안 받게 되면 일단 행위 자체는 어쩐다고요? 유효하지만 무슨 행위가 됐다? 위법한 행위가 됐다. 내비두면 어쩝니까? 놔두면 그런 행위 계속 반복하겠죠. 어찌해야 돼요? 따끔한 맛을 보여야죠. 두 번은 못할 거.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처벌한다. 처벌의 대상. 이게 허가예요. 허가 안 받고 하면 뭐 한다고요? 처벌한다. 처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니은 보게 되면 무허가 행위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위법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번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도 유효한 행위가 되므로 허가는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나번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며 허가를 받아야 적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허가는 유효 요건이 아닌 적법 요건입니다. 디귿에 가봐요. 가번 허가 효과는 제한됐던 자유가 회복된데 그치며 제한됐던 자유는 권리입니다. 권리. 제약받던 권리가 원상 회복되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 설정, 취득. 새로운 권리 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은 제약받던 권리가 회복된다. 의무가 없어지는 거, 의무가 없어진 것도 또한 이익은 이익인데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고 간접적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또한 답은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허가의 이해에 뭐가 있냐?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 산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허가. 이게 본래 의미의 허가다 이런 얘기예요. 2번 보면 형성적 행정행위 가지고 이제 명령적인 뭐라고요? 의무문. 형성적 뭡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첫 번째 나오는 게 특허 있습니다. 특허. 특허가 뭐냐? 특정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상 힘을 설정. 그 말은 힘, 법률상 힘 뭡니까? 권리죠, 권리. 없던 권리를 주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를 얻는 것. 그게 뭡니까? 특허입니다, 특허. 없던 권리를 얻었다. 그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 허가를 받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글자만 허가지. 원래 성질은 뭐다? 특허다, 특허. 특허 처분이다. 권리를 얻은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가입니다. 인가란 행정청이 다른 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다. 두 당사자가 뭘 하게 되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두 당사자 행위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3자가 허가권자가 좀 도와줍니다. 보충을 해준다. 보충을 해준다. 그 말은 인가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된다. 행위가 완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인가 그래요. 그래서 인가는 다시 행정청이 다른 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법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민법을 말하면 추인 생각하죠. 추인 정도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 인가를 받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봐봐요. 무인가 행위. 인가는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게 요건으로 인가 없이 행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인가를 받아야만 어쩐다?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의 본래 성질은 뭔가 그러면 이걸 알고 싶으면 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해보는 거예요.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이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여기서는 유동적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돼요. 허가를 안 받았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따라서 허가는 뭐가 됩니까? 유효 요건이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 글자만 허가지 성질은 뭐다? 인가였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무효죠. 무인가 행위는 무인가 행위는 아까 뭐라고요? 무효. 무효면 그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처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는 행위에 대해서 무슨 처벌을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인가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인가 받아야 될 행위에서 인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그런 행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위법 행위가 돼야 처벌을 한다고. 처벌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지에서 허가를 안 받고 하게 되면 처벌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처벌하든가요? 얼마예요? 한 다음에 얼마 한다고요? 3-3 그러면 안 되고 입 모양새 보면 다 알아요. 얼마요? 2년 30%. 2년 이하 징역, 토지가액의 30% 상당은 벌금. 처벌을 한다 그 말은 이 행위를 뭐로 본다? 유효한 행위로 보되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다. 위법행위. 그거 아닙니까?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갖다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너는 무슨 행위다? 이것은 위법행위다. 위법행위. 허가를 받아야 어쩌다고? 적법하다고. 허가는 뭐가 돼요? 적법 요건이 된다. 일이 보게 되면 뭐가 된다고? 허가가 된다고. 무효다. 일이 보면 뭐가 되는데? 인가가 되는데 그러면 처벌을 안 해야지. 처벌한다. 일이 보면 뭐가 된다고? 허가가 된다고. 이래서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뭡니까? 허가와 인가가 혼합된 형태의 행정처분이다. 근데 우리 중개사 구예시험에서는 이제 이 내용까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고.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 했냐? 판례는 그러면 인가입니다. 판례는 인가로 본다. 그래서 밑에 보면 써놨죠. 예, 토지거래 허가 해가지고 뭘 써놨어요? 판례입니다. 판례는 뭘 보면 판례는 인가로 봅니다. 그러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2번 기타에 분류해가지고 아까는 첫 번째 뭐에 들어가지고 그 내용에 따른 분류해 2번 기타에 분류해가지고 기속이냐 재량이냐 요식이냐 불요식이냐 대이냐 대물이냐 수익이냐 부담이냐 이 부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건축 허가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건축 허가 나가니까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